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오늘 하는 이야기가 많은 내용은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조심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 되게 단순해.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에다가 점 두 개를 콩콩 찍은 다음에 야 거리 구해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갖고 재야지. 맞아? 자갖고 재야지. 근데 우리는 자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 그러니까 흰 백지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어디서 볼까?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볼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3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7이라는 딱 점이 있어요. 자, 내가 편의상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해볼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야, A에서 B까지의 거리 몇이니? 우리의 답은요? 4.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네, 두 점끼리 그냥 뺐죠. 얘는 누구? 3. 얘는 누구? 7이니까 둘이 빼면 4였을 거야. 근데 난 궁금하다. 3 빼기 7하면 마이너스 4인데? 왜? 왜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면 안 돼? 거리의 개념에서는 음수가 없거든. 자, 요 둘이 떨어진 거리를 재볼게요. 점점 작아지고 있다가 0이 됐어. 그리고 나서 다시 거리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 음수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납득이 돼? 그래서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 A, B 이 둘의 거리를 한번 재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했다고. 7 빼기 3이라고 했다고.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큰 게 누구고 작은 게 누군지 내 눈에 명확하게 보였으니까. 맞아?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봐. 수직선을 안 줄 거야. 자, 수직선 위에 수직선.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x1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x2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우린 이 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일단 둘이 뺄 거 아니야. 누구야 지금 절대값 말한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네, 좋았어요. 절대값으로 표현하죠. 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몰라. x2에서 x1을 뺐어. 양수야? 그냥 쓰면 돼. 잘 뺐나 보지. 근데 음수가 나오면 지금 얘처럼 3 빼기 7하면 푸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되잖아. 그게 뭔데? 절대값 표현일 거라고. 됐어요? 결론.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뺀값을 말해주시면 돼. 둘이 떨어진 차이를 말하면 되니까. 자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벌어집니다. 들으세요. 됐어? 기대지 마세요. 그럼 또 잠이 와요. 자, 계속. 그래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둘이 뺀 거에 절대값을 말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두 점을 알고 있으면 큰 거 작은 거 빼. 그럼 되잖아. 그게 아니면 뺀 거에 절대값 붙여. 양수로 말하면 되니까. 됐음?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러면 두 번째. 좌표 평면으로 가져가 볼게. 평면 좌표, 좌표 평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자, 그려볼게. 야호, 야호. 좌표 평면에 두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찍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됐죠? 자, 이 점의 x좌표가 누굴까요? 몰라, 뭐 3 정도 할게요. 여기는 한 7 정도 할게요. 그럼 이 두 점의 y좌표는 어머나 공교롭게도 둘 다 5였네. 됐지? 그럼 그때 이 점 A, 요 점 B라고 하고, 자, A라는 점은 3,5야. B라는 점은 7,5가 될 거야.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물어볼 거야.
너 이 좌표평면에서 A, B 두 점 사이 거리가 몇이니? 우리의 답은요. 4. 맞아? 뭐 했어? 그냥 여기서 얘 뺀 거 얘기했다고. 받아들여? 뭐 때문에? Y 값이 똑같거든. Y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왼쪽 오른쪽 요 길이만 재면 되는 거잖아. 됐음? 그럼 두 번째. 다시 좌표평면이 또 있어. 이번에 A라는 점을 여기, B라는 점을 여기다 놓을게. 자, 이 두 점의 X좌표가 3으로 동일하고 요거 Y좌표가 요거 Y좌표가 3. 요거의 Y좌표는 5라고 해볼게. 자, 내가 요 점을 A, 요 점을 B.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A점은 3,3이야. B점은 3,5야. 그랬을 때 A, B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는 몇일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일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2. 맞아? 왜 2인데? X값이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간 요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다시 X값이 똑같잖아. 그럼 Y값 서로 뺀 게 거리가 될 거라고. 납득이 돼? 받아들일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재라고 했을 때 만약 Y좌표가 똑같아? 그럼 X끼리 뺀 값만 관찰하면 돼. X값이 똑같아? Y값끼리 뺀 값만 관찰하면 된다고. 그게 거리가 될 거야. 따라와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안 주겠지. X가 같을 때 혹은 Y가 같을 때는 되게 특수한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우씨, 뭐야, 없어. 이런 그림일 거야. 잘 따라오세요. 이런 그림일 거야. 맞아? 맞아? 자, 이 점의 X좌표를 2, 요 점의 X좌표를 5, 요 점의 X좌표는 2, 요 점의 Y좌표는 뭐라고 하지? 6? 이렇게 놔볼게요. 됐죠? X값도 다 다를 거야. 자, 이 점의 A, 이 점을 B라고 하면 A좌표는 2,2고 B좌표는 5,6일 때 그때 야, A, B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맞아? 그럼 다시 그려보자.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건 최단거리를 의미했으니까 뭐 하면 돼? A에서 B까지의 선분을 긋고 그 선분의 길이를 말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길이 어떻게 찾을까? 누구야?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좋겠다. 자, 야호! 보이죠? 요 길이 몇이에요? 3. 요 길이 몇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린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길이를 구한 거잖아. 맞아? 근데 이 두 점의 Y값이 똑같지. 그럼 뭐 하면 돼? X끼리 뺀값 그냥 말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두 점의 X값이 똑같지. 그럼 Y끼리 뺀값 말하면 되는 거라고. 맞아? 납득이 돼?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들이잖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이걸 문자로 놨을 때 어벙벙벙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됐음? 그럼 여기서 봅니다. 요 길이 3이래. 요 길이가 4래. 그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맞아? 몇이야? 5가 될 거야. 됐니? 그럼 이랬을 때 만약 이 A랑 B라는 점을 숫자로 준 게 아니라 문자로 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 자면 안 돼. 앞에 보셔야 돼요. 제발. 책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 두 번째, B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볼게.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1, 여기는 X2, 여기가 Y1, 여기는 Y2가 되겠지. 맞니? 그럼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피타고라스로 얘기할 거야. 예. 뭔가 했네. 자, 우리 결코 지지 않아? 우리가 더 세. 자,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일까?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몇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인 거야?
x2 마이너스 x1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그림을 지금처럼 그렸지만 그림이 없었어. 그러면 누가 더 큰지 안다 모른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표현한다? 맞아? 수직선처럼 보면 되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요 길이는 x2 마이너스 x1으로 표현될 거야. 절대값으로서. 납득이 돼? 두 번째.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는 y2 마이너스 y1의 뭐로? 절대값으로 표현될 거라고. 납득이 돼? 그럼 그때 a, b의 길이는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다음 더해서 뭐 해주면 돼?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왜? a, b 길이의 제곱값은 얘 제곱 더한 값이니까. 그럼 a, b 길이는 뭔데요? 제곱을 지우면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납득이 돼? 됐어? 그럼 루트 얘 절대값 씌워있는 친구 제곱했죠? 맞니?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게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같은 값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x2 빼기 x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고, 마찬가지 얘도 제곱할 거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같은 값 아니야? 그냥 제곱 때린 값 동일하게 나올 거 아님? y2 빼기 y1 제곱이 될 거야. 됐어?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떠올릴 거라고. 따라와. 자, 어떻게 생겼어? x값 서로 뺀 거에 제곱이지. y값도 서로 뺀 거에 제곱이지. 더해서 뭐해?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 거리야.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됐음? 여기서 문제. x2 빼기 x1이 아니라 x1 빼기 x2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지. 어차피 3 빼기 1이나 1 빼기 3이나 제곱하면 똑같이 4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그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따라와요. 됐어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따라해볼게요. x끼리 뺀 거 제곱, x끼리 뺀 거 제곱. 누가 말 안 하는데?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왜 말 안 해? 안 했어, 안 했어. 새끼들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고 마스크 안 움직였어. 됐어요? 됐음?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딱 요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7이었을 때, 아니다. 이건 그냥 교재로 보자. 이게 첫 번째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교재를 좀 볼게요. 네, 교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지금 처음에 보시면 나오는 152페이지에 있는 이야기 보이시죠? 이게 수직선에서 그리고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 써놓은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문자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렸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꼭 여기 있는 그림 그리고 개념들을 다시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건 이 정도가 되겠네. 여기 참고 부분 보여요? 참고 보여? 여기 중간에 이게 뭐야? 원점에서부터 A라는 점까지의 거리죠? 원점이 누군데? 0,0 맞니? 그럼 0,0에서 A라는 점 x1, y1까지의 거리를 재봐라고 하면 x끼리 뺀 거 몇인데? 그냥 x1이죠? 그거의 제곱. y끼리 빼면 그냥 y1이지? 그거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됐음? 됐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52페이지 밑에 있는 새끼 문제들을 쭉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딱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7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7번 문제 해결해 보시고 1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시고
19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네. 빨리빨리 하셔야 되니까 기계처럼 가셔야 되거든. 자, 봐봐. A점의 X좌표가 누구야? Y좌표는 인 거죠. 앞에 좀 봐주세요. 문제 푸시는 거 잠깐 멈추고요. 그건 나중에 푸시면 되잖아요. 숙제할 때 이놈 새끼들아. 점 Bx좌표 몇이에요? Y좌표 몇이에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A점 X좌표는 마3이고요. 점 B X좌표는 1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요. Y좌표는 0이고요. 얘는 6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혹시 X좌표끼리 같나요? Y좌표끼리 같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답이겠죠? 맞아? 따로따로 씌우는 거 아니죠? X끼리 뺀 거 제곱하시고 Y끼리 뺀 거 제곱하신 다음 더한 값에 루트를 씌워주세요. 됐지? 하면 괜찮아? 그러면 X끼리 뺍니다. 몇인데? 마이너스 4가 되든 플러스 4가 되든 큰 의미 없지. 우리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맞아? 그럼 이왕이면 양수로 말할게. 자, 둘의 차이가 몇 나요? 4. 제곱하면요? Y끼리의 차이가 몇 나죠? 6. 맞아요? 제곱하면 몇이에요? 그거를 더해서 뭐 한다? 루트 씌운다. 이게 답이라고. 그럼 몇인 거야? 루트 52고요. 얘는요? 2루트 13이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셔야만 제대로 했군인 거죠. 됐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13번 문제 보시면 와, 나 놀라운 친구 봤잖아. 이야, 13번 딱 보면서 야, 이거 A 몇이니? 자, 수직선이라고 표현됐죠? 그래서 수직선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하나만 준 거죠. X, Y가 좌표 하나 값만 줬으니까. 그럼 여긴 이거야. 수직선상에서 E라는 애를 A라고 한대. 그 B라는 점이 어디 있나 봐. B점의 좌표가 A고요. AB의 길이가 8이라고 했단 말이야. 와우, 세상에. 2라고 쓴 애가 있어.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8이래. 와우. 0 아닌가요? 같은 점이니까. 안 떨어졌잖아. 그래서 갑자기 내가 물어봤지. 야, 그거 2 맞아? 그랬더니 4였구나. 이런 친구가 있어요. 4? 우와. 여기 길이가 8이라고? 우와. 다리가 아니고 8이에요? 됐죠? 드립입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림을 딱 그려놨으면, 수직선을 그려놨으면 야, 오른쪽으로 8만큼 가. 그럼 누구겠어? 10. 그럼 A가 1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가 8인 거잖아. 아니면 왼쪽으로 8만큼 가. 그럼 누구겠니? 그럼 마이너스 6이 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길이가 8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아까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는 거지. 2하고 A의 차이가 8인 거잖아. 맞아? 그 말은 2에서 A를 뺀 값이 8이라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누가 더 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해?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됐죠? 미쳤구나. 됐어요? 그리고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고 이게 어떤 상수와의 관계일 때는 그냥 이거 아니야?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2 빼기 A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8입니다. 맞니?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8만큼 떨어진 어떤 애가 있나 봐. 그게 2 빼기 A라는 거지. 맞니? 그럼 얘가 2 빼기 A거나 얘가 2 빼기 A가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말 너무 어렵게 썼네요. 맞아요. 2 빼기 A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쓸 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쓸 때. 맞아? 얘가 8일 때, 쟤가 8일 때. 이 말이잖아. 그럼 A는 몇인데?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 얘 넘어가면 되지. A 몇인데? 10. 또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아닌데요? 저는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번엔 네가 알려준 그 방법대로 십자가 긋고 한번 가볼게요. 너무 좋지. A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그럼 A가 2일 때를 기준으로 A가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얘는 양수, 음수? 양수. 이거 2죠, 2. 2보다 작은 애 오면 양수. 맞아? 2보다 작은 애 넣어봐. 2에서 A를 빼는 거니까 2보다 작은 애가 왔잖아. 그럼 양수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쓰겠지 뭐. A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얘는 양수, 음수? 음수. 5, 10, 100 넣어봐. 음수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뭔데? 푸 반대로 바꿔서 나오겠지 뭘.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면 뭐예요? 얘잖아. 이거 넘어가면 뭔데? 얘잖아. 그럼 왜 이거 A 몇 나왔다? 마이너스 6 나왔다. 얘 A 몇 나왔다? 10 나왔다. 그럼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존재해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답이네. 그럼 2보다 클 때 10이라는 값이 존재하나요? 그럼 10이 답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맞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 거야 계속.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들을 풀 때.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 그냥 그림 그리고 한번 해볼... 이상한 냄새 나는데? 여기서 나는 건가? 혹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말할 수 있겠죠. 중간 과정이 뭐가 됐든 그래서 결론 A값은 10이랑 마이너스 6일 거라고. 이거 맞으신 분 손 내릴게요. 틀린 사람 손. 은근 많구나. 네, 납득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왜? 시계 봤어요? 지루해서 재미없어서? 좀 그러네. 19번입니다. 자, 이번에 또 뭘 보라고 했냐면 19번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좀 다른데 이걸 내가 아까 말하려다 만 문제였거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위에 있는 문제를 읽어야 돼. 질문이 뭔지를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죠.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좌표를 구하시오야. 됐죠? 그럼 봐봐.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도 있고 우리는 어떤 점을 궁금한 거냐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좌표 평면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A점의 좌표는 2,1이니까요. 2,1 이 정도에서 쯤에 딱 점을 찍으면 되겠죠? 2,1 이게 점 A 좌표. 좌표 평면 점 찍는 거 괜찮니? 눈으로 보면 괜찮을 거야. 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이상 뻘짓하면 안 돼. 내가 봤던 마지막으로 가장 뻘짓한 새끼는 이거였어요. A점이 2,1이야 했더니 2,1 요거요? 이런 얘기 있었어. 그래서 야 A점이 누군데? 이거랑 이거요. 2하고 1이라면서요. 뭐 이런 애가 있었어. 걔 지금 살아있을 거야. 내가 죽이진 않았으니까. 화이팅. 됐죠? A점. 그럼 B점 볼게요. 마이너스 2,3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2. 한 요쯤 볼게 마이너스 2. 그럼 3이니까 한 이쯤 봐야 되지 않을까? 비율상 보면. 한 이쯤을 3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2,3이면 한 요쯤에 있는 점이 B. 됐지? 여기가 A, 여기가 B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점이 어떤 애였냐면 X축 위에 있어야 되거든. 위에 있는데 A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야. B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해석되겠어? 한국말 괜찮아? 예? 서진이 괜찮아? 지금 이 말의 뜻이 이해가 안 돼?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자,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집이랑 학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PC방. 그 무슨 뜻일까? 이 PC방은 집하고의 거리랑
학교하고의 거리랑 같다는 뜻이지. 그럼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A라는 점에서부터의 거리랑 B라는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이야.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다고? X축 위에 있다고. 납득이 돼?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집이랑 학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금촌에 있는 PC방. 이해됨? 납득이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꼭?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았구나. 네. 그럼 가요. X축 위에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디쯤에다가 점을 찍으면 거리가 같아질까? 한 이쯤? 그래서 딱 여기서 여기까지 딱 길이를 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딱 쟀을 때, 한 요쯤 되면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됐죠? 그럼 난 이 점의 좌표를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뭘까? 뭘까? 오씨, 있었네. 뭘까? 문제를 읽어봐. 이 점은 어떤 점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맞아? X축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Y가 0일 거야. 맞아? 그럼 나는 이 점, 편의상 P라고 했을 때,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점이 포인트니까 아까 따서 P라고 했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Y좌표는 0일 거라고. 납득이 돼? 차면 안 돼. 됐어요? 그럼 내가 아는 건 Y값이 0이라는 걸 알아.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누군데? 이것만 알면 답이잖아. 맞아?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표현할게. 야, 점 P는 T,0이야. 됐지? 그럼 이 점을 내가 P라고 표현할게. 그럼 문제에서 하는 말은 이거잖아. A에서 P까지의 길이하고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음. 맞아? 납득이 돼?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야, A에서 P까지의 거리,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니? A라는 점에서 이 P라는 점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니?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AP 길이라며. 맞아? 그럼 이 점 B에서 P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X끼리 서로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서로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라면서 이 둘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왼쪽도 루트 오른쪽도 루트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맞아? 그럼 좌변은 루트 벗겨서 t 빼기 2의 제곱만 남을 거고 제곱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t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9만 남을 거라고 루트 벗겨지고 그럼 전개할게. t제곱 빼기 4t 플러스 4의 1 더해서 5 오른쪽은 t제곱 더하기 4t 4에서 9 더하면 13 그럼 t제곱 넘어가면 없어지고 얘가 1로 가면 8t 13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고로 t는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됐어? 아,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었다는 거네. 됐음? 답이잖아. 그럼 그림상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었나 보네. 맞아?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야. 결과적으로 너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도 지금처럼 등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 등식을 만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지. 납득이 돼요? 딱 요 정도 문제들이 나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갑니다. 뒤에 있는 유형 대표 문제들 3가지 정도, 4가지가 될 텐데 얼추. 네, 요 4가지 정도를 풀고서 넘어갈게요. 154페이지입니다. 자, 154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유형 1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했죠?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좌표평면이 아니고 일단 수직선입니다.
하나의 직선에서의 이야기야. 자, OA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AB의 길이가 5래. A점의 좌표가 누군데요? 몰라, X야. B점의 좌표는 뭔데? 3이야. 그쵸? 좌표를 말하는데 숫자 하나밖에 안 썼어. 이유는 왜? 수직선이라서 그래. 됐죠? 수직선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 자, 점 B의 좌표가 3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죠? A 좌표가 누군지 나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AB의 길이가 몇이었다? 5였다. 그럼 A에서 B까지 두 점 사이의 차이가 5가 난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쉽게 생각할게. 오른쪽으로 5만큼 가. 그럼 누군데? 8. 왼쪽으로 5만큼 가. 그럼 누군데? 다시 말해서 X는 8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 근데 문제에서 또 이런 얘기 했어. 야, X 0보다 작대. 그럼 누구야? 얘죠?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싫은데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애잖아. 얘는 3이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건데? 얘가 더 큰 거지. 얘가 작은 거지. 그럼 다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따라와. 그래서 마이너스 2.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럼 두 번째. 이때 OA의 길이를 구해라. 결론. A라는 애는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요 거리는 몇입니까? 이겠네요. 끝. 부식이 문제야. 그냥 보는 거지. 됐어요? 괜찮아? 잘 봤어?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6번 문제 있죠? 자, 이번엔 좌표 평면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될 거야.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달라요.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이야. Y축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이야기야. 됐지? 그리고 그 점을 0,A라고 설정을 해줬어. 완전 땡큐죠? Y축 위에 있다는 건 X값이 몇이다? 0. 그래서 내가 이 점을 0,A라고 놓을게. X가 0인 건 맞는데 Y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럼 결론은 내가 이 점 P라고 했으니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따라와요. 따라와. 됐어? 괜찮은 거야? 그러면 A에서 P까지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되겠지? 이게 AP 길이. BP 길이는 이 둘의 길이잖아.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양변에 둘 다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줄게. 그리고 여기를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의 1 더해서 5. 얘는 A제곱 빼기 8A 제곱하면 16에 9 더하니까 25. 그냥 이런 거 쭉쭉 풀죠? 네. 그러면 A제곱 A제곱은 없어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8A가 넘어가면 4A 여기 5가 넘어가면 20. 그럼 A는 몇이다? 5다. 누가 4라고 한 것 같은데 5다. 됐죠? 그래서 답은 5번. 누가 4라고 했는데 됐죠? 괜찮겠어요? 괜찮아? 얘들아 텐션 올려야지. 괜찮아? 괜찮은가? 왜 힘들어서 그래? 가만히 앉아서 뭐가 힘들어 이씨. 괜찮아요? 대답 좀 해줘요. 괜찮아요? 세연이 괜찮니? 대답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말할 힘도 없어요? 네. 민도 괜찮아? 말 좀 해. 괜찮아? 응? 화난 일 있었니? 웃어줄 수 있어요? 가식적이야. 너무 그런 자본주의적 미소. 자, 사진 찍게 웃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자, 힘내시고.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점이 3개가 있어. A, B, C라는 3개의 점이 있어. A, B 길이, B, C 길이를 각각 구해보래. 이 새끼가 무슨 꿍꿍일까? 자, 결론 말씀드릴게. 3개의 점을 콩콩콩콩콩 찍어서 내가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거야. 얘가 어떤 삼각형이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앞에 다항식 연산 쪽에서도 꽤 많이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해줘.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어?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돼.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3, 3, 3으로 나왔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2, 2, 3 나왔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3, 4, 5가 나왔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납득이 돼? 괜찮아? 1, 1, 루트 2가 나왔어.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맞아? 이런 거 아님. 됐어요? 마찬가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의 그 중간 과정을 한번 언급해 본 거야. 세 점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말해줘라고 하면 난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돼. 그러려면 A에서 B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알아야 되겠지. 그럼 A점 나와 있고 B점 나와 있죠. 맞나요? 그럼 첫 번째 A, 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X끼리 빼면 몇이에요? 제곱하면 Y끼리 빼면 몇이에요? 제곱하면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AB 길이. 두 번째 BC 길이. X끼리 빼서 제곱하면 몇이에요? X끼리 빼서 제곱하면 몇이에요?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몇이에요?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BC 길이. 자, 그럼 C에서 A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빼서 제곱하면 몇이에요?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몇이에요? 정리. 루트 50이잖아. 5 루트 2. 얘는 루트 5. 얘는 3 루트 5. 됐어요? 그러면 그려보자. 요 AB 길이 여기가 5 루트 1에. 그럼 요 BC 길이 여기가 몇이냐면 루트 5래. C에서 A까지 요 길이가 몇이냐면 3 루트 5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도대체 무슨 삼각형이야? 일단 첫 번째, 같은 게 있어? 이등변도 아니고 정삼각형도 더더욱 아닐 거라고. 그럼 냄새가 쓱 나는 건 뭘까? 정삼각형 정도? 여기 몇이야? 50. 여기는 루트 5, 루트 45 더하면 50. 맞아? 제곱 더하면 예. 맞니? 다시 제곱하면 5, 제곱하면 45 더하면 제곱한 값 50. 맞아?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곱 더했더니 얘 제곱값이 나왔지. 그럼 A, B가 뭐였다? 빗변이었다. 뭐라고? 얘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었지. 직각이 어디부터? 여기 붙는 거지, 여기. 됐어요? 여기가 직각인 거지. 그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A,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라고 말하시든가 아니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하시든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어디가 빗변 혹은 어디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지를 말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굳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뭐 각가지 다시 또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 주시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괜찮아? 자, 두 점이 있고요. X축 위에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박아주세요. 별표 하나만 박아주세요. 별표를 박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같은 거 배워서 이제 뭐 신나게 막 뭔가를 얘기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봐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걸 좀 봐. 문제를 읽어봐.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나 봐. 그래서 너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누구의? AP 제곱이랑 BP 제곱 더한 거에. 됐죠? 그럼 첫 번째 질문, 너 AP 길이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질문, BP 길이 구할 수 있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가능해? 가능해. 맞아? 대신 그 점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럼 A라는 점 알아? 알잖아. B도 알잖아. 그럼 P는 모르잖아.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할 건데? 문자로 논다고. 그 말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 P는 누구야? 몰라요. 한 3,0이요. 이런 새끼들이 있어 간혹가다. 모르잖아. 찍지 말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 그 말은 무슨 뜻? Y는 0일 거야.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몰라. 그럼 P라는 점을 T, 0이라고 놓자고. 그럼 그랬을 때 AP 길이의 제곱값은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야 되겠지. X끼리 뺀값 제곱하면 T 플러스 5의 제곱. Y끼리 뺀값 제곱하면 플러스 1. 루트 씌우지 않죠. 이유는 제곱값이니까. 됐어? 그래서 야 AP 길이 구해. 그럼 루트를 씌웠을 거야. 근데 제곱 구하려면 그럼 루트 벗기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BP 길이의 제곱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B에서 P까지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거 제곱하면 T 플러스 3.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36일 거라고. 됐음? 네가 구하려는 건 뭐야? 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 따라와요. 괜찮아? 괜찮아요? 예. 그럼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니까 쓰자고. T 플러스 5의 제곱, T 플러스 3의 제곱 더했으니까 37. 이거의 최소값. 전개해 볼게. T제곱, T제곱, 2T제곱. 여기 플러스 10, 플러스 6, 플러스 16T.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9. 맞아요? 더하면 34네. 34 더하면 몇이니? 71. 이거에 뭘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바로 정리해야죠. 몇 차씩? T에다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3 넣으면 누구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값들을 내가 편의상 Y라고 하면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 Y에 올 수 있는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 자, 윗볼록 아랫볼록. 꼭지점의 T좌표 누구? 누구? 마이너스 4. 됐어? 그럼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가장 밑에 있는 최소값이겠네. 그럼 T가 마이너스 4일 때 값을 관찰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면 16 곱하기 2니까 32. 마이너스 4, 64 플러스 71.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32 더하기 71 몇이냐 이거? 39? 1번이네요. 끝. 됐어요? 자, 마지막에 해석이 뭐로 나오냐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나와.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별부터 해볼 거야. 자, 봐봐. 내분점하고 외분점에 대한 표현인데, 예,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자, 선분 AB 위에 어떤 점이 있고요. 선분 A에서 B까지 요 사이 어딘가에 점 P가 있고, 이때 자, A에서 P까지의 길이하고 B에서 P까지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면 이때 우리는 점 P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이게 내분점 표현. 끝. 됐죠?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 이번엔 점 Q가 A, B의 연장선 위에 있어. 자, A, B 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바깥쪽, 연장선 바깥쪽에 있어. 그리고 이때 A에서 Q까지가 M, Q에서 B까지가 M이라고 하면 이때 이 Q를 우리는 A, 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됐음? 기본적인 용어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그럼 일단 공통점, 내분점과 외분점은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딘가에 있을 때를 얘기하고, A, B 선분 안에 있으면 내분점, A, B의 밖에 있으면 외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눠주는 점, 밖에서 나눠주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음. 됐죠? 이게 끝. 그럼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 자, 수직선에서 봅니다. 자, 봐봐.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얘 좌표를 뭐 3이라고 하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좌표를 8 정도로 놓을게요. 자, 물어봅니다. A, B를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 있을까?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내분하는 점이죠. 맞아? 그럼 그 점을 내가 편의상 P라는 문자로 표현을 했을 때 얘 말은 이 뜻이야.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2 대 3이다 라는 뜻이야. 됐지? 그럼 내가 P라는 점을 어디 찍어야 될까를 고민해 볼게. A에서 P까지는 2여야 되고 B에서 P까지는 3이 되는 비율로 찍어야 돼. 어디쯤일까? 한 이쯤? 요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적절한 점을 찍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할 거고 이 x값을 구해 볼 거야. 자, 이렇게 구한다. 비례식 이용. 자, 보세요. 여기 P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지. 얘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건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얘기해 볼게. 자, AP 길이 몇인 거야? x 빼기 3인 거야. 맞아? BP 길이는 8 빼기 x인 거야. 맞니? 그게 몇 대 몇이다? 2 대 3이 된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음. 비례식 표현. 괜찮니? 자, 둘이 곱하면 16-2x는 둘이 곱하면 3x 빼기 9가 되겠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고로 x는 몇이다? 5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따라와. 이렇게 구할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자, A, B라는 좌표를 무수히 많이 변환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옆에다 쓸게. 자, 요 점을 A, 얘를 x1, B라는 요 점을 x2, 그리고 나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AP 길이 대 BP의 길이가 M 대 N을 만족하는 AB 선분 위에 있는 한 점을 콩 찍으면 되겠지? 앞에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콩 찍어서 야, 여기가 P야. 그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가 몇이다? m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몇이다? n이 돼야 된다. 비율 관계 맞아? 납득이 됨? 됐음? 그럼 이때 내가 이 점 P의 좌표를 x라고 하면 자 눈에 보이죠? 얘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럼 AP의 길이는 x 빼기 x1이라고 하면 될 거야. 그 다음 BP의 길이는 x2 빼기 x라고 하면 될 거야. 그게 몇 대 몇이 됐으면 좋겠다고? m 대 n. 그럼 똑같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죠? 정리합니다. mx2-mx는 곱한 값 nx 빼기 nx1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엔 얘를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mx 더하기 nx는 요거 넘긴 것부터 쓴 겁니다. 그럼 얘 왼쪽으로 넘기면 mx2 더하기 nx1이라고 쓸 거라고. 자, x를 묶어버릴게요. 남은 건 m 플러스 n이죠. 여기는 똑같이 쓰겠지. 결론,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와, 어렵게 생겼어. 그쵸? 그래서 이게 내분하는 점 x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 너무 어려워. 아씨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구조를 보세요. 자, 얘는 누구 거야? A좌표지? 얘는 누구 거예요? B좌표죠? 자, 봐봐. MN 더했지? MN 맞지? 얘네도 더했지? MM, NN 같은 라인인데 지금 여기가 X2, X1이야. 자, 문제에서 질문한 거 다시 볼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거든. 자, 다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거든. 그때 공식이 지금 위에 있는 애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야. 자, A가 누구냐면 X1이었어. 됐지? B가 누구냐면 X2였어. 맞아? 이 둘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나눠주는 내분점을 구하는 상황이었어. 맞니? 둘이 더한 값분해. 자,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크로스해서 곱해서 앞에 쓸 거야. 뭔데? MX2. 크로스해서 곱해서 뒤에다 쓸 거야. 뭔데? NX1. 이 둘을 더하시면 이게 내분점 공식.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돼. 그럼 내가 여기를 숫자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뭐 이렇게 걸리냐? 이씨. 자, 여기 보실게요. 다시.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 야, x값 어떻게 구할래? 2 대 3 내분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이거였지. A, B를이죠. 그럼 A좌표 뭔데? 3. B좌표는 뭔데? 8. 얘를 몇 대면?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럼 둘이 더한 값 5분의 크로스해서 앞에다 쓸게 16. 크로스해서 곱한 값을 뒤에다 쓸게 9. 둘이 더하면 되겠지. 5분의 25. 그래서 5입니다. 끝. 됐어요?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음. 따라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에 외분점 얘기해 볼 거야. 그 하나만 해. 먹을 거면 먹고 수업 들을 거면 듣고. 네. 아니면 들으면서 먹으면서 들을 거면 먹으면서 듣고. 제대로 해,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안 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외분점 구하는 거 보여드릴게.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할 거고, A점의 좌표를 2, B점의 좌표를 4라고 했을 때 M 대 N. 아, 몇 대 몇으로 할까? 2대 1로 해야지. 만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
자,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 점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됐죠? 다시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 자, 외분한다는 말은 선분 A, B 위에 있지 않고 그 연장선 밖에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두 칸 나갔다가 한 칸 만에 B로 돌아오는 적절한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 출발해서 두 칸 나갔다가 한 칸 만에 B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가 클 때는 이렇게, 뒤에가 클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어쨌든 계속 볼게. A에서 이거 Q라고 놓을게요. P는 네분 때 썼으니까 A에서 Q까지의 길이와 B에서 Q까지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됐지? 그럼 A에서 Q까지의 길이를 재볼게요. 얘가 오른쪽, 얘가 왼쪽이죠? X-2. B에서 Q까지의 길이 재볼게요. 얘가 오른쪽, 얘가 왼쪽이죠? X-4. 그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럼 또 마찬가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은 비례식 쓰겠죠? 먹고 예, 뭐 빨리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라. 그렇다고 수업을 안 듣고서 먹고 있는 저 쭈그려 앉아있는 새끼는 뭐냐? 그래, 잘하겠지. 네. 둘이 곱하면 2x-8은 x-2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갑니다. x는 6이겠죠? 그럼 얘 누군데? 6인 거네. 그럼 실제로 이 길이가 2잖아. 이 길이도 2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대 1 비율을 갖고 있는 게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얘를 문자로 표현해 볼게. 자, 여기 A라는 점을 x1, B라는 점을 x2, 그럼 여기 Q라는 점을 x라고 해서 A에서 Q까지의 길이가 m이었을 때 B에서 Q까지가 n이 되는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볼게. 적절한 x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봐봐. AQ의 길이 대 BQ의 길이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m 대 n일 거야. 그럼 길이는 x끼리 뺀값. 여기도 마찬가지 둘이 뺀값. 그게 m 대 n.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식을 정리해 보면 mx-mx2는 nx-nx1이 될 겁니다. 자, 얘는 왼쪽으로 갈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x끼리 묶어주면 xm-n이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이니까요. 플러스 m이 있었고 따라오죠? 이 정도 괜찮지? 그 다음 얘가 넘어갈게. mx2 마이너스 nx1 됐죠? 양변에 m-n을 나눠주시면 x는 n-n분의 m x2-nx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이게 외분점 구하는 공식.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의 차이점이 뭘까? 마이너스면 외분이고 플러스면 내분인 거야. 그럼 생긴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내분은 안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외분은 밖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A점의 좌표를 처음에 쓸 거야. A, B니까. 그럼 B는 뒤에다 쓰겠지? 얘를 몇 대면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둘이 뺀값 분해. 크로스에서 곱한 걸 앞에 쓰시고 크로스에서 곱한 걸 뒤에다 쓸 겁니다. 이 둘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쓰는 애랑 뒤에 쓰는 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셔야 부호가 안 틀려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고 나는 얘를 지금처럼 크로스한 관계로서 여러분들한테 외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수직선에서의 이야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평면좌표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얘기 평면좌표로 갑니다. 녹화되고 있죠? 자, 평면좌표에서는 내분, 외분 중에서 내분만 증명해 드릴 거야. 같은 결론이거든.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점이 편의상 여기 있을 때 짜자잔 M 대 N 내분하는 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한번 구해 볼게. 자, 일단 A점의 X좌표를 X1, B점의 X좌표를 X2, A의 Y좌표를 Y1, 점 B의 Y좌표를 Y2 라고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옆에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써주시면 A점은 X1, Y1이고 B점은 X2, Y2야. 그랬을 때 A, B라는 애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 P가 누군지를 관찰해 볼게. 자, 보셔야 돼요. 빨리 먹어. 왜 그러고 앉으세요? 왜 죽두밥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해. 자, 봐봐. 그럼 이때 일단 첫 번째, 나는 이 점 P의 X 좌표를 먼저 찾아볼게. 됐지?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삼각형 보여요? 삼각형 보여? 보조선 하나 더 그어볼게. 이렇게 이 점 P의 Y좌표를 Y라고 하고, 그럼 봐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서로 뭐야? 닮음이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맞니? 그럼 빗변의 길이 보여? 몇 대 몇 닮음? N 대 N 닮음이야. 받아들이? 그럼 당연히 이 밑변의 길이도 M 대 N 닮음이겠죠? 받아들여? 그럼 결론. X1에서 X2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찾으면 되잖아. 납득이 돼? 따라와. 다시 난 이 X좌표가 궁금해. 여기 X좌표가 X1이야. 여기는 X2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M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N이 되는 걸 거 아니야.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닮음비. 돼요? 이해됐어요? 한비 괜찮니? 잘 보여? 괜찮아? 당연히 돼? 그러면 첫 번째 난 점 P의 X 좌표가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인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쓴다고.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인 거야. 둘이 더한 값 분의 크로스에서 앞에 쓰죠. MX2. 크로스에서 뒤로 쓰지. NX1. 이거 더한 게 점 P의 X좌표. 끝. 됐지?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점 P의 Y좌표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점 P의 Y값 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 얘하고 얘가 닮음이라며. 몇 대 몇 닮음? M 대 N 닮음. 맞아? 그럼 당연히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M 대 N이겠지. 그럼 Y1에서 Y2까지 몇 대 몇? M 대 N 내분해주는 점이 Y값일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점 P의 Y좌표는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찾으면 되네. 어떻게 될까? M 플러스 N분의 마찬가지 크로스에서 앞에다 쓰고 크로스에서 뒤에다 쓰면 이 더한 값이 Y좌표가 되겠지. 그럼 결론. 점 P는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이게 좌표평면에서 보이는 두 점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럼 만약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봐. 걔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똑같아. Q좌표는요. 마이너스로만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57페이지 수직선에서 그리고 158, 159페이지에 있는 선분 뭔데? 뭐야? 뭐야? 이걸 다 얘기한 거네.
좌표평면 위까지. 됐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되겠어. 참고로 교재에서는 나랑 말하는 거랑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여러분들 158페이지나 159페이지를 보시면 B가 M 대 N일 때 좌표가 이렇게 돼서 크로스 되는 건 똑같은데 나랑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점 A, B를 몇 대 몇 그냥 말하는 순서대로 볼 겁니다. 크로스해서 앞에다 쓰고 크로스해서 뒤에다 쓰고. 됐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공식을 외워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내분점에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 내분점 중에 이름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해봤었죠? 무게중심 말할 때 중점. 몇 대 몇 내분? 1대1 내분점. 그럼 1대1일 때 요 M이 1이고 요 N도 1일 때 그때 이 내분점은 어떻게 될까? 그럼 M하고 N 자리 다 1 넣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1 넣으면 여기 몇이 돼? 2분의 X2 더하기 X1 맞아? 2분의 Y2 더하기 Y1 맞아요? 1을 넣었으니까 그럼 봐 X값 2개를 더해서 2로 나눴지 Y값 2개 그냥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2개를 더해서 2로 나눴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평균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 평균 얘는 2개 더해서 2로 나눴잖아 평균 그래서 중점이라는 표현은 평균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한가운데 평균값 됐죠? 그래서 2개의 평균이니까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문제 또 몇 개만 풀고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뭐래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뭔데요? 윤선아? 윤선? 중선은? 중심에 중점에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때 요 점에서 마주보는 편에 중점에 그은 선 마주보는 편에 중점에 그은 선 마주보는 편에 중점에 그은 선 이때 얘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 얘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성질과 특징을 관찰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그리고 무섭단 말이야. 그렇게 멍한데 딴 데 보고 있으면 무섭다고. 왜 밤에 강아지들 갑자기 천장 보면서 막 짖을 때 있잖아. 무섭지 않아? 계속 거기 노려보면서 짖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무섭다고. 자,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는 항상 1입니다. 점에서 요 선에 그은 중점까지 그은 선까지 이때 무게중심은 얘를 2대1로 내분해줘요.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2대1로 내분해줍니다. 요 점에서 요 선까지 2대1로 똑같이 내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성질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때 자, 이 점을 A점 X1, Y1 요게를 B점 X2, Y2 요 점을 내가 C점 X3, Y3라고 했을 때 자, 이 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결론. 이때의 무게중심 좌표는요. X값 몇 개 있냐면 3개 있지. 삼각형이니까. 맞아? 이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평균 개념이야. Y좌표는 Y값이 3개 있겠지? 삼각형이니까 이거를 다 더해서 마찬가지 3으로 나누면 돼. 평균 개념이야. 그럼 왜 그렇게 되나요를 관찰해 보면 봐봐. 첫 번째. 우리 이 점 구할 수 있다? 얘가 누구냐면 BC의 1대1 내분점이거든. 따라와. BC의 1대1 내분점이거든. 1대1 내분점 둘의 중점이거든.
중점은 그냥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님? 맞아? m하고 n이 1일 때니까. 괜찮아?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바로 쓸게. 2분의 x좌표 2개 더한 값. x2 더하기 x3. 이게 다음 점의 x좌표. 2분의 y 2개 더한 값. y2 플러스 y3. 이게 이 점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BC의 중점일 거야. M이라고 놓을게. 중점, 편이상. 그럼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 G라는 애는 AM을 2대 1로 뭐하는? 내분하는 점이죠. 그럼 다시 우리는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무게중심일 거라고. 됐죠? 그럼 자, A점의 X좌표가 X1입니다. M점의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이죠.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다음 무게중심 G의 X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자, 둘이 더한 값 3분의 자, 크로스해서 둘이 곱하죠? 그럼 이 약분 되겠네? X2 더하기 X3 크로스해서 둘이 곱하면 X1 이거 더한 값이죠. 됐어? 이게 무게중심의 X좌표. 그래서 뭐야? 3분의 X1, 2, 3 X좌표 3개 다 더한 값. 두 번째, Y값 볼게요. A점의 Y좌표는 Y1이고요. M의 Y좌표는 2분의 Y2 플러스 Y3네요.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을 거지? 둘이 더한 값 3분의 크로스해서 곱하면 Y2 더하기 Y3만 남을 거고 크로스해서 곱하면 Y1만 있을 거 아니야. 더하면 내분점. 됐지? 그래서 얘야. 결론, 중점과 무게중심은 평균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점은 점이 2개니까 더해서 2로 나눌 거고 무게중심은 점이 3개니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겠네. 됐죠? 옆에다가 평균이라는 표현도 써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유형 문제들을 또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62, 163페이지 쭉. 50번입니다. 자, 요 문제까지 풀고서 뒤에 유제 문제들, 대표 문제들 풀러 가볼게. 자, 봐봐. 50번인데 지금 보면 A, B, C, D 좌표가 나와 있고 문제도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봐봐. 이렇게.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래.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약속 하나만 할 거야.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래 라고 하면 이거야. 점 A에서 B를 지나서 C를 거쳐 D로 간 다음 다시 A로 왔을 때 그려진 그림이 평행사변형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네 맘대로 막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고요.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서 C를 거쳐서 D로 온 다음 다시 원래 있던 A로 왔을 때 그때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림 왜 이러지? 대충 있어 보이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지 않고 아씨 몰라 그냥 내 맘대로 할래. 그래서 여기를 막 이렇게 뭐 A, C, B, D 막 이렇게 쓰시면 골로 간다고요? 안 된다고요? 약속이에요. 그럼 선생님 A가 꼭 여기여야 됩니까? 뭐 그러진 않아요. A 위치를 여기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A야? 그럼 그랬을 때 B는 어디 있을까? 그럼 여기가 B. 그 다음 여기가 C. 그 다음 여기가 D. 그래서 A, B, C, D 순으로 딱 돌린 다음 다시 원래대로 왔을 때 그려지는 그림이 평행사변형이 되면 된다고. A, B, C, D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방향으로 쭉 돌렸을 때 이쪽으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뒤집으면 되니까. 그때 모습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고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각선의 교점을 관찰했을 때 이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해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A하고 C의 중점을 관찰하시면 그 중점이 결과적으로 B와 D의 중점과 같을 겁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AC 의 중점을 구해볼게 라고 하면 AC 이 둘의 중점이죠. X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Y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게 중점 좌표가 될 거고 B하고 D의 중점 좌표는요
x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y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될 거고, 이 둘이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요 x좌표가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a 자리에 누가 오면 될까요? 4가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y좌표 2분의 5, 2분의 b랑 같은 값이죠? b에 누가 오면 될까요? 5, 얘가 오면 되겠네요. 하는 겁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 53번 가시면 이제 마름모 표현 나오거든.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A, B, C, D가 마름모예요. 그때 일단 첫 번째 마름모니까 지금 얘처럼 평행 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A, B, C, D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A, B의 중점이랑 B, D의 중점 써있죠? 이 두 개가 같을 거니까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름모잖아.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걸 봤네. AB랑 BC 길이, AB 두 점 사이의 길이랑 B에서 C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도 같겠지. 그래서 또 AB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든 다음 연립해서 AB 값을 구했습니다가 돼. 그래서 딱 요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였죠?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C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죠. 네, 그래서 계속 까먹지 마시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63페이지 보세요. 자, 1번 문제, 대표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있습니다. 같은 간격이에요. 8등분 했나 보지? 아무튼 9등분인가 보다. 아무튼 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AG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A에서 G로 가는데 여기가 몇 대 몇이냐면 2대1. 2대1. 여기서 아유, 그려버렸네. 미안.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2. 됐지? 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니까 4칸, 2칸 가면 2대1 비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가에는 2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CF를 5대2로 외분하죠. 자, CF입니다. CF를 5대2예요. 그러면 5대2, 하나, 둘, 셋, 넷, 5 갔다가 하나, 2칸에 오면 되겠지? 예, H가 나겠네요. 그때 가나에 알맞은 점을 구해주세요. 끝.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넘어가요. 우측에 있는 문제 4번. 자, 두 점이 있고요. A, B가 있습니다. 자,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A, B 더한값을 구해줘. 자, 공식 쓰는 거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죠? 자, A, B를 2대1로 내분합니다. 됐죠? A, B를 2대1로 내분할 거야. 그럼 X좌표부터 구해볼게.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요. B의 X좌표는 A였죠? 그럼 2대1로 내분이니까 안에 있는 거야 더합니다. 더한 값 3분의 크로스에서 2A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10 이거를 그냥 더하면 이게 X좌표. 그 다음 두 번째 Y좌표입니다. A, B의 Y좌표는 7하고 마이너스 2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둘이 더한 값 3분의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4 크로스에서 7을 더하면 이게 내분점의 Y좌표. 이 점의 좌표가 누구랑 같냐면 마이너스 4, B랑 같대요 라는 거겠지. 자, 정리해 볼게. 여기 먼저 몇이에요? 1. B는 1이네. 그 다음 얘가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나와야 돼. 됐죠? 그럼 식 써보자. 3분의 2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인 거잖아. 그럼 넘어가 주시면 2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거든. 그럼 2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끝. 됐죠? 그래서 넣고서 바로바로 비벼주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공식. 네.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보실 때 7번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7번을 좀 보시면요. 자, A점과 B점이 있거든. 근데 자,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나 봐. 근데 그 점이 어디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일단 첫 번째 내분하는 점을 찾을게.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야. 됐죠? 그럼 X좌표부터 찾습니다. A점의 X가 1, B점의 X는 A,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쵸? 둘이 더한 값 3분의 크로스에서 A. 여기도 크로스 하셔서 2를 더하면 이게 X좌표. 그 다음 Y좌표는요. A의 Y좌표는 3,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이죠.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둘이 더한 값 3분의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3. 크로스 하셔서 6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다시 문제에서 말한 그 내분점이 누구였냐면 3분의 A 플러스 2, 여기 정리하면 몇이에요? 1이죠.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점이 어딨니? 라고 했을 때 다음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이 직선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요. 얘를 다음 함수식에 대입해도 등호는 계속 성립하겠죠. 맞아?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X자리에 넣을게요. Y자리에 넣을게요. 1은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 됐죠? 양변에 마이너스 정리해 주시고 3을 넘겨버리면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 그래서 A 값을 지금처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다는 표현 보시면 아, 얘가 지나는 점이구나. 대입해도 등호 성립할 거야. 했음? 됐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비야, 안경 써야지. 안 보이잖아. 네. 괜찮아요? 괜찮니? 민호 괜찮니? 어디가? 그럼 말 좀 해줄래?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새끼야? 네. 대입한 거 모르겠어요.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입한 이유가 모르겠어요. 대입하고 나서가 모르겠어요. 대입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럼 대입한 거 불러보세요. 시작. 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시작. Y는 그 Y가 누군데요? Y요. 3분의 A 플러스 얘가 Y가 누군데요? 1이요. 1이요. 네. 시작. 1은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2 플러스 2. 됐죠? 이게 첫 번째. 그럼 자, 3을 왼쪽으로 곱할게요. 그럼 3이죠? 오른쪽에 남은 거 누구예요? A랑 A 플러스 얘는요?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뭐라는 거야? 다시 오른쪽이요. 3 넘겼잖아요. 집중해 새끼야! 그런데 네. 마이너스 에. A 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예요? 네. 아니죠. 마이너스 2죠. 가로쳐져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돼요? 돼요. 집중해요, 이 새끼야! 네. 그럼 A는 몇이에요? A 1이요. 네? 집중해, 새끼야! 마이너스 5. 네, 됐잖아요. 네. 아이, 됐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집중하시고요. 민호 괜찮아? 네. 화이팅! 화이팅 너도 해줘야지. 화이팅! 너도 화이팅을 해줘야지. 화이팅! 화이팅. 자, 갑니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집중해서 봐. 다 돼.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A, B가 있고 C도 있고 곡시점이랑 삼각형이 있고 무게중심이래요. 유후! 무게중심 X값 뽕, 뽕, 뽕 3개 다 더하면 몇이에요? 그거를 몇으로 나눠? 그럼 X좌표. Y값 뽕, 뽕, 뽕 다 더할게요. 몇입니까? 3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결론 4,0. 이게 무게중심 좌표. 끝. 됐죠? A에서 B를 뺍니다. 몇입니까? 답이에요. 됐잖아. 아까 증명해 드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아, 또 안 됐어요? 뭐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뭐야? 안 된 사람 누구야? 민호 안 됐어? 솔직히 말해. 또 안 됐지? 말해. 솔직히 말해. 그래서 4,0이에요. x값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 이거 이게 아니잖아. 어딨어? 10번 문제. x값만 봐.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 그게 무기중심 x좌표. 아, 뭐야? 아, 그 약분한 건가? 저 새끼가?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욕 조금 먹는 거 갖고서 저 새끼 나 욕하니까 대답 안 할 거야. 이러면 곤란하고 발전이 없고. 얘기하세요.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이죠. 다시. 자, 이번엔 4개의 점이 있어요. 4점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ABCD인데 평행사변형이래. 여기를 A라고 하면 뭐 여기가 B겠지 그럼? 그럼 여기가 C겠지? 여기가 뭐야? D가 되겠지? 됐지? 이런 평행사변형이 그려졌대. 그럼 문제. 평행사변형이야?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고? 이등분한다고. 그 말의 의미는 AC의 중점이 BD의 중점이랑 어떤 애다? 같은 애다. 뽕뽕. 됐잖아. 그럼 AC의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 개념이죠. 그냥 2개 더해서 2 나누면 되지 뭐. X값 2개 더할게.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럼 걔를 뭐 하면 돼? 2로 나눠. 그럼 AC의 중점 X좌표. 그 다음 Y값 2개 더해서 2로 나눠. 2분의 1. 그게 AC의 중점 Y좌표. 그럼 이때 BD의 중점 D죠. BD의 중점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 Y끼리도 더해서 2로 나눠. 같아야 되겠지? 그럼 결론. A 더하기 B는 몇이어야 되니? 답입니다. 끝. 서진이 말해. 아, 말해 빨리. 빨라. 근데 느리면 졸립잖아. 이해했어요. 근데 빠르면 안 됐잖아. 네. 축하드려요. 혹시 다른 학년들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년들 거 보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빨리 말하거든. 왜냐면 할 게 많으니까요. 갑니다. 17번 볼게요. 17번 보세요. 이거는 별표 한번 쳐주세요. 오늘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가 드러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 들어본 적 있어요? 각 이등분선? 언제 들어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쯤 들어봤었죠? 각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나는 딱 요거만 그릴 거야. 자,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릴 거야. 자, 요 각을 이등분한다. 아이씨. 야, 요렇게. 자, 요 각을 정확하게 이등분했어요. 그때 이 선의 이름이 각 이등분선이야. 자, 주의하세요. 똑같이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서 마주보는 편에 중점에다가 그은 선을 우리 뭐라고 불러? 중선이라고 불러. 그럼 중선과 각 이등분선은 같은 걸까? 다르죠. 그리는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 물론 이 둘이 같을 때도 있다. 뭐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일 때 같은 경우도 물론 존재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는 방법이 다르니까. 각을 이등분한 선을 그으면 말 그대로 각 이등분선. 마주보는 이 편에 중점에 그으면 중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됨. 됐죠? 자, 두 번째. 각 이등분선이 주어졌을 때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은 A 대 B와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각 이등분선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야. 자, 이거 알고 있었다 손.
나머지는 모르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또 증명을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거 좀 돌리고 얘기할게. 증명할 때 돌리고 얘기하는 게 편해서.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각을 2등분하는 선을 땅 그어봅니다. 자, 요 길이를 A라고 할 거고 요 길이를 B라고 내가 설정해 볼게. 자, 그럼 이때 이 각 2등분선을 뭐 할 거냐면 계속 연장할 거야. 연장. 계속 연장합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 뭐야, 씨. 자, 이 점에서 얘하고 평행한 선을 그을 거야. 평행하게 그을 거야. 평행해야 돼. 아씨, 평행해야 돼. 평행했지, 대충. 그치, 그래 보이지. 됐어요? 그래 보이죠, 그래 보이죠. 자, 그랬을 때 봐봐. 일단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자, 봐봐. 평행하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이야. 평행해, 이 둘이.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각이다. 뭐야, 씨. 이 둘의 이름이 뭔데? 그러면 얘하고 얘도 같은 각이다. 놀랍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모습을 일로 관찰해 볼게. 자, 봐봐. 얘하고 얘가 평행하지. 선을 그었다. 얘랑 같은 각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거야. 맞아? 왜? 억각이니까. 납득이 돼? 그러면 봐.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얘랑 얘가 같은 각이지. 그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요 길이가 A였잖아. 그럼 요 길이도 몇인 거야? A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음? 그럼 이랬을 때 봐. 이 둘이 같은 각이야. 왜? 막곡지각. 맞아? 그럼 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AA 닮음이잖아. 맞아? 그럼 이때 이 A하고 대응하는 편이 B일 거라고. 납득이 돼? 그럼 이때 내가 여기 편의상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 X하고 동그라미가 아닌 각에다 요 길이가 C야. 오른쪽에서 X하고 동그라미가 아닌 요 각에다 그은 게 D야. 맞아? 그럼 당연히 이 C하고 D도 서로 대응변 관계에 있지. 그러면 서로 닮음이니까 닮은 B. A 대 B의 길이의 B는 C 대 D의 길이의 B와 같을 거라고. 받아들여? 괜찮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보는 게 귀찮아. 왜? 요 A는 여기에도 있잖아. 그럼 내가 지우고서 다시 얘기해 볼게. 랄랄랄랄랄랄랄랄. A 대 B는 여기 대 여기는 C 대 D, 여기 대 여기랑 같은. 언제? 각 이등분선일 때. 됐어요? 따라와. 자, 그럼 이 문제 와볼게. 아니, 여기에서 내가 뭐 했니? 각 이등분선을 쫙 그었다고. 됐음? 그럼 마찬가지.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A 대 B는 C 대 D와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맞아?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 A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이 A는 누구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의 길이를 의미했다고. 그럼 너 A점, B점 좌표 알고 있니? 알고 있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겠어? 이거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값 몇인데? 2 제곱하면 4. Y끼리 뺀값 제곱하면 몇이니?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AB 길이. 맞아? 그럼 여기 AC 길이 너 구할 수 있니? A점, C점 알아? 알고 있네. 그럼 저 B의 길이 말할 수 있지. AC 길이 구하면 되니까. 자, X끼리 뺀값 제곱하면 몇이야? Y끼리 뺀값 제곱하면 몇이니? 더해서 루트. 맞니? 그럼 잠깐만, 얘는 루트 20이지. 2 루트 5야. 얘는 몇이니? 루트 5.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2 루트 5고요. 여기는 루트 5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 2 루트 5 대 루트 5가 A 대 C 대
D랑 같은 거야. 맞아? 다시 볼게. 2루트 5 대 루트 5. 몇 대 몇인데? 2대 1. 그럼 다시 말해서 2대 1 비율을 갖고 있지. 누가? C 대 D가. 맞니? 그럼 자, 여기를 관찰해 볼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자, 여기가 2이면 여기가 1이라고. 맞니? 그럼 이때 점 D는 BC의 2대 1 내분점이잖아. 됐어요? BC의 2대 1 내분점이 점 D를 의미하거든. 됐어? 그래서 결론. 야, 점 D 구해봐. 이거 말하면 되겠지? 자, 그럼 또 봅니다. BC의 2대 1 내분점이야. B하고 C의 2대 1이야. X좌표부터 구할게. 자, 점 B의 X좌표 누구야? 점 C의 X좌표 누구예요? 그거를 2대 1로 내분하죠? 내분이니까 더하기. 둘이 더한 값 3분의. 자, 여기 크로스하면 몇입니까? 0. 크로스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이게 X좌표. 마찬가지 BC Y좌표 볼게. 마이너스 1. C의 Y좌표는 2죠?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한 값 3분의. 크로스 하시면 4.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1.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 이게 점 D의 좌표겠구나. 자, 점 D는요. 마이너스 3분의 4, 1. 끝. 그래서 점 D의 좌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요 정도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과정들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됐죠?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나갈 이야기들이고 나머지 문제 싹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이제 2월이다. 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그 다음 요 얘기 좀 할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1차 함수라는 거를 배워.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함수가 뭔지 정확한 그 뜻과 정의를 말할 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저기 옆반 선생님 오셔서 막 이것저것 물어봤죠? 모르거든. 그냥 함수라는 건 너네는 이렇게만 배웠을 거야. x와 y의 관계식. 근데 그 관계식을 살펴봤는데 x의 최고차가 1차야? 그럼 1차 함수. 2차야? 그럼 2차 함수. 딱 요 정도만 배워. 그래서 정확한 함수에 대한 정의는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라는 단원을 들어가면 그때 다시 배웁니다. 어쨌든 우리가 1차 함수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편하게 중학교 때처럼 xy의 관계식인데 x의 최고차가 1차일 때 걔를 1차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y는 ax 더하기 b. 당연히 a에는 0이 오지 않아요. 그래야 1차 함수니까. 자, 이때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x 앞에 계수. 기울기. 오. 우리는 a를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어떤 정도에 대한 표현이거든. 그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게 뭐야? 네, 아니죠. 네.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구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관찰하여 구합니다.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델타 x분의 델타 y.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x 증분 분의 y 증분. 이렇게 증가되는 양을 그냥 한자로 쓴 거야. 증분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그 다음 두 번째. 요 b의 이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건 또 알고 있네. b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y 절편이라고 불러. y 절편이 무슨 뜻인데요? x가 0일 때 y값, x축과 만났을 때 y값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절편이라는 것도 한자거든. y축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때 y값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때 나오는 함수값이 b인 상황. 다시 말해서 지나는 어떤 점을 알고 있을 때. 그게 y절편일 때 그 값을 바로 여기다 뿅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식을 구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거나 y절편. 혹시 y절편을 모른다면 지나는 점 하나라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1차 함수 그래프식을 세울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여기 좌표가 2고요. 그 다음 여기를 1, 뭐라고 해야 될까? 3 정도로 놓을게요. 이렇게 뽕뽕. 자, 요 점이랑 요 점, 두 점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1차 함수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직선 형태로 띄고 있죠. 이거 식 세울 수 있어요? 식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울기를 찾아볼게.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이거거든.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가 얼마 증가했어? 그때 y는 얼마 증가했어?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 다음 어머 x의 0님에 2 나오네. y절편 바로 안에 땡큐. 됐죠? 요 그래프가 될 겁니다. 받아들여요?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1차 함수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관계식이 나온다 라고 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정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기울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지나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1차 함수 그래프를 세울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기울기가 7이고 1,3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식을 세워볼게요. 자, 기울기 줬죠? 지나는 점도 줬지? 그럼 우리 1차 함수식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세우면 되죠? y는 기울기 몇이랬어? 7이랬어. 그럼 7x. 됐지? 그 다음 y좌편 내가 알아? 몰라. k라고 놓을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점을 지난다며. 그럼 아까도 지난다는 표현 나왔을 때 뭐 했니?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x에다가 1 넣고 y에다 3 넣으면 되겠죠. 3은 7 플러스 k를 만족할 거니까 k는 몇이다?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그래서 결론. y는 7x 마이너스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1차 함수 식일 거라고.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기울기가 7인 1차 함수가 있어. 얘 기울기 7이야.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이 하나 있대. 얘가 누구냐면 1,3이래. 됐지? 그럼 봐봐.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내가 한 점을 콕 잡아서 이 점을 내가 x, y라고 할게. 그리고 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x, y에 관계식을 만들면 그게 1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납득이 돼?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x가 증가한 양이 보일 거야. 맞아?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관찰해? 요거 x좌표랑 요거 x좌표 빼면 되겠지. 맞아? 인데 x-1일 거야. 그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y값이 증가된 양이 보일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관찰하면 되지. 그건 몇인데? y-3일 거라고. 근데 난 알고 있지. 기울기가 몇이라고? 7이라고. 그럼 이 기울기 7은 x 빼기 1분의 y 빼기 3을 계산하면 나온 값 아닐까? 받아들여? 그럼 이때 다시 x 빼기를 왼쪽으로 곱해주면 y-3은 7, x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납득이 돼? 그럼 결론. y는 자 여기 전개하면 7x. 전개하면 마이너스 7이었지? 3이 넘어가? 그럼 뭔데? 납득이 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 방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제 너네한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아. 기울기가 m이고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 그리고 그 1차 함수식을 한번 써봐 라고 물어볼 거거든. 그럼 그랬을 때 몰라요. y는 ax 더하기 b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몰라. 직선이 있겠지. 지나는 한 점이 있을 거야. 누군데? x1, y1일 거야. 그럼 이 직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내가 한 점을 콕 잡아서 내가 얘를 x, y라고 설정하고 이 x와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면 이 점들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x가 증가한 양 둘이 뺀값 x 빼기 x1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y가 증가된 양은 y끼리 뺀값 y 빼기 y1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 다시 정리하면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은 기울기 m 값이 나올 거야. 넘어가면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됐음? 여기까지 쓴 다음 우리는 해석한다고. 얘는 기울기가 m이고 x에 x1을 대입하면 y는 무조건 y1이 나오는 1차 함수 그래프인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y1을 넘기면 y는 m x 빼기 x1 플러스 y1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고등수학 상 보세요. 우리 뒤로 넘어가 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디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해갖고 노란색으로 색칠된 표시 있을 거야. 보여? 색칠된 표현 보일 거야. 168페이지야. 168페이지의 개념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맞니? 맞니?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됐음? 그럼 이제부터 너네한테 말해줄 거다. 야, 어떤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는 나도 모르겠는데 1,3을 지난데 그럼 걔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y는 m, x-1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왜? x에 1 넣어버리면 y는 무조건 3 나오거든. 이 점을 지날 거거든. 됐음? 두 번째, 기울기가 5인데 어떤 한 점, 나도 모르는 이런 점들을 지난대 라고 하면 y는 5x 플러스 k라고 표현할 거야. 됐죠? 잠깐만, 이건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면서요. 옛날에 배운 것도 써야지. 기울기를 알면 모르는 건 상수 끝. 그래서 특히 이렇게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관계식을 쓸 겁니다. 왜? 문자가 m,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쓰고 접근을 하는 걸 다음 수업 때에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미리 한번 보여드렸고 169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그렸던 그림과 비슷한 친구들이 몇 개 보일 겁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나는 지금 계속 1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 교재에서는 직선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 1차 함수 자체가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직선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1차 함수라고 얘기했을까? 1차 함수라고 말하면 되지 왜 직선이라고 말했을까? 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직선들 중에 함수가 아닌 직선들도 있거든. 근데 함수가 뭔지를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직선이라고 볼 거야 라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나왔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다음 수업부터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겠죠? 직선이 빨리 끝나야 원도 나가요. 네, 축하드립니다.